안녕하세요. 당도서관 코너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벌써 6월 당뇨 뉴스 시간인데요.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주요 당뇨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당뇨 뉴스는 한국인의 당뇨 합병증 이완 경로에 대한 지도가 구축됐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번 연구는 아주대 의료원 의료정보학과 윤덕용 교수님이 진행했고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4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및 수급권자 100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2형 당뇨병 발생 후 첫 번째 합병증까지 평균 936일이 걸린다고 하고요. 첫 번째 합병증 발생 이후 두 번째 합병증까지는 571.951, 두 번째 합병증에서 세 번째 합병증까지는 560.72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합병증이 진행될수록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이 점점 단축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처음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면 평균 936일 이후에 첫 번째 합병증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중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 다양한 합병증으로 진행됐다고 하고요. 연령과 성별을 동시에 보면 노년층 남성이 가장 취약했다고 합니다. 남성 당뇨인이라면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눈물 속 포도당을 콘택트 렌즈 반사광으로 분석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입니다. 혈당을 재려면 손가락을 찔러야 하기 때문에 매우 곤욕스럽죠. 그래서 늘 이렇게 주사바늘로 찌르지 않아도 되는 비침습적인 방법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도 그런 요구 속에서 진행됐을 텐데요. 광주과학기술원 정의원 의생명공학과 교수팀은 포도당 농도에 따라 가시광선 반사광이 달라지는 콘택트 렌즈의 반사 스펙트럼을 분석해 눈물 속 포도당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분광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새로운 광학적 방식으로 눈물 속 포도당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 통증 없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당뇨 환자의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결핍되면 충분한 당뇨 환자에 비해 혈당 조절에 실패할 위험이 약 4배 높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울산대 간호학과 김혜진 교수님이 2010년부터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당뇨병 환자 1,713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D 혈중 농도와 혈당 조절 정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인데요. 교수팀은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체지방량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뇨인의 경우 비타민 D 농도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햇볕을 쬐어주고 비타민 D가 풍부한 계란이나 관련 유제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고품질 탄수화물이라고 여겨지는 호밀, 귀리 등의 통곡물을 섭취하는 게 정제된 곡물, 단 음식 등의 저품질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보다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와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 공동연구팀은 20만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고품질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저품질 탄수화물 섭취량이 높은 사람보다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낮았다고 합니다. 통곡물은 쌀과 같은 정제된 곡물보다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 혈당을 천천히 높이는 반면 정제된 곡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뇨인이라고 해서 모든 탄수화물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곡물 또는 단 음식과 같은 저품질 탄수화물은 철저히 피하고 통곡류 등의 고품질 탄수화물은 드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탄수화물이 모두 나쁜 게 아니라 저품질 탄수화물이 나쁜 것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6월 주요 당뇨 뉴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7월에도 재미있는 당뇨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